14거래일 상승했으니까 14거래일 하락할 것이다기보다는 7거래일 정도는 횡보, 가격 조정 살짝 횡보, 그다음에 다시 우상향 하는 흐름으로 6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급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 아니라 추세 하락 국면의 베어마켓에서 단기 반등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큰 흐름에서는 올 그 9월 추석 전 될 때까지는 2,850에서 2,950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미영킴님, 강흥보 센터장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해주셨고요. 양윤정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 구수하고 유머도 있으신 강흥보 센터장님 볼 수 있는 시간.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왜 고개 숙이고 계세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어떤 좀 많은 호응과 이런 것도 좀 부담도 되시죠? 거룩한 부담이죠. 이게 무게가 좀 막중하고 또 소중한 자산을 또 저의 시황과 전략을 참고해서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객관적으로 또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저희 목돈연구소 출연하시고요. 지금까지 정도로만 계속 잘 맞추고 가면 좋겠죠. 근데 뭐 그동안 잘 맞췄는데 앞으로도 잘 맞힐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믿으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가죠. 다우 갈까요? 일단 뭐 저번 주는 선거일로 좀 쉬었고요. 그럼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우지수는 33,000포인트를 살릴 수 있다. 미국 증시는 이제 단기 상승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상황에서만 해도 진짜 상승세가 나올까 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2주 전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33,000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냐를 봤을 때는 한 중기 에너지죠. 한 3개월 정도 에너지는 올라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에너지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약간 이제 힘에 겨운. 근데 이 단기 에너지는 이 정도면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런 에너지가 이제 중첩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미국 증시의 흐름이다. 근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못 미쳤습니다. 이따가 그 국내 코스피 지수도 봐야 될 거고 다우지수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음 고비가 이제 34,000포인트, 이제 33,500포인트가 아니라 34,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근데 이게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오는 시간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보지 않을까. 6월 중에는 만약에 못 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향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반대 의견은 여기에서 이제 32,250포인트 그 구간을 또 확인하면 박스 하단을 확인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2월 24일 날 저점 구간인데요. 그 구간을 확인하지 않기를 일단 10일 날 그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하는데 그 지표에서 좀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저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는 한 저녁 9시 반, 뭐 10시 사이에 미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물가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상회를 너무 심하게만 안 한다면 그냥 미국 증시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장 분위기를 형성할 거라 판단하고 있어서
32,250을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로 다시 돌리면 패턴은 다시 34,000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은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예,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 단기 반등세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걸 기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1차 목표가 33,500은 네. 오늘 새벽에 33,200까지 가가지고 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33,500 고지는 탈환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바로 탈환할지 아니면은 좀 그렇죠. 이번 주에 밑으로 한번 지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갈지 네. 예,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네. 차트 공부를 처음 할 때 이제 네. 뭐 컴파스, 네. 각도기 이런 걸 네,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그 지금 60의 선을 보면은 네. 거기다 각도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지금 미세하게 60의 네. 선이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소장님.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고요. 그게 2022년 1월 13일까지는 그 전에 2020년 코로나 창궐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각도였습니다. 네. 근데 2022년 1월 13일부터 그 각도가 떨어졌어요. 저도 네. 기술적 분석했을 때 이거 되게 비싼 코멘트인데 네. 또 소장님께서 네. 짚어주시니까 이 각도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각도 이동 평균선의 각도가 네.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고개를 들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돼버리면 미스터 마켓의 시장을 눌리려고 해도 시장 전체가 이제는 각도를 이제 고개를 들고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확 눌리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우가 지금 가장 미들맨입니다. 왜냐하면 다우는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도 아니죠. 네. 거의 막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다우가 좀 해줘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함께 지금 국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네. 물려 있는 나스닥 가보죠. 네. 나스닥 증시 뭐 지금 저점에서 반등세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500 정도 포인트를 좀 기대를 했는데 네. 12,32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12,175포인트. 네.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내릴 때도 시원하게 가고 올라갈 때도 좀 시원하게 올라갔었던 모습에서 네. 내려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갈 때는 조금 주춤하는 네. 별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3개월 정도의 중장기 추세는 외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고 둘째 에너지 그러니까 중간 에너지 한 달 정도의 전후의 에너지는 이제 고점이 이제 살짝 에너지가 꺾이는. 네. 근데 또 단기 에너지는 여기서 올라가긴 좀 버겁지 않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종목들도 아마 개별 종목들도 뭐 다 보시면은 단기 저항 구간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추세를 턴해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크하셔야 될 기술적 라인은 62평에 12,800포인트, 네. 12,800포인트. 다우지수는 그 각도가 이동평균선 각도가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 섰죠 거의. 네, 쭉 끝이? 나스닥은 네. 약간 그러니까 아니요. 내려오는 각도에서 네. 약간 멈춰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버퍼가 나스닥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만큼 위아래 변동성은 있다. 네.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눌림 시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참 지금 많은 서학개미들이 좀 가 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네. 우리 한국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와 애플 이 둘이 달려줘야 그래도 나스닥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애플과 테슬라 저점 구간에서 좀 조언드렸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네. 테슬라는 저는 기술적으로 결국에는 500슬라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그 반등에서 물량을 줄이지 않으시면 네. 600 초반 그러니까 600 초반에 590달러, 580달러 그 정도를 제가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600달러 초반까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600달러 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래도 반등할 때 좀 탈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네. 네. 그리고 뭐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찐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500슬라를 본다는 것은 500슬라 곱하기
2배수. 그러니까 다시 1100슬라, 네. 1000슬라를 다시 향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보시면 근데 900슬라, 1000슬라에 물러 계신 분들한테 지금 500슬라 내려오니까 이렇게 손절 대응하세요. 커트라. 이건 네.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분들은 이 좀 아픈 흔들림을 좀 버텨내시고 네.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를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나스닥 관련해서 조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나스닥의 1차 목표치는 이제 12,500이고요. 네. 좀 더 쭉 올라가면 60일선을 제치고 한 13,000 트라이도 한번 올 여름 뭐까지 해볼까요? 13,0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13,500 트라이. 13,500 트라이요. 네. 아, 요거는 네. 또 13,000 고비를 가고 나서 네. 이게 왜냐면 네. 오늘 소장님은 아주 날 잡으신 것처럼 네.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3월 29일 고점에서부터 5월 20일 저점의 중심값이 바로 13,000포인트입니다. 근데 예. 그 13,000을 훌쩍 넘어서 13,500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거 이제 추세 전환 아니야? 예.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순간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그 자리는 너무 감사하게 도망 나와야 되는 그리고 뭐 뭔가 다른 뭐 좀 좋은 모멘텀이 우리가 모르는 뭐 물가가 확 꺾였다든가.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그럴 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일단은 12,500 하고 네. 13,000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00까지 한번 가는 트라이를 네. 보고 그런 와중에서 일단 뭐 애플 또 테슬라 이런 데에서 이제 본인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제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코스피입니다. 이게 네. 지금 뉴욕에 비해서 코스피가 네. 상당히 지난주 이번 주에 멈춰 있거든요. 코스피로 맞습니다. 가볼까요? 네. 5월 25일 날이 저희 저번 주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주가 지수가 2,602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코멘트 드렸던 게 아마 2,607, 8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이번에 고점 2,685포인트를 찍고 그러니까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 받고 2,620포인트 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SNS 방송에서 제가 2,610에서 30포인트 사이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고 파생 포지션상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자리는 확인해야 된다. 근데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오후장에 말아 올리면서 좀 1% 가까운 다우지수 나스닥 올라왔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한 0.45% 정도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환율적인 측면이랑 합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550 자리에서 제가 근거로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면서 지수도 올라왔고 네. 여기서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수급들도 많이 들어올 수는 없고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진 않고 좀 흔들면서 선물 옵션 만기를 끝내고 10일 날 끝내고 다음 주 월화부터는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를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6월 7일 날 고점 자리가 2,660포인트입니다. 고점 자리가. 그리고 저가 자리가 2,622포인트인데 현재 2,639까지 올라갔다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돈연구소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2,662포인트 6월 7일 고점 자리를 올라서게 되면 이제는 내가 진입하고 나서 약간의 손실이 나도 시간만 지나면 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그 대신 한 방에 뭔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파동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하방 쪽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파동은 반등세가 있어서 그걸 쫓아가면 엇박자 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음봉으로 나왔을 때 사보자 이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이제는 2,730포인트를 넘어서서 좀 긴 호흡으로 2,750에서 전고 라인이죠. 4월 5일 식목일 자리입니다. 2,769포인트 전고 라인까지도 볼 수 있고 이 자리가 일봉상 122평 자리가 2,740에서 2,770 사이에 있거든요. 이게 1일봉상 122평 저가 평균과 고가 평균을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데 저가 평균 자리가 2,740이고 고가 평균이 2,700
뭐 6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고 4월 5일 고점 자리까지는 6월 말을 향하는 흐름에서는 나오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8월 달에 말씀드렸던 플랜 우상향 네.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환율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당장 V자 반등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뭐 날짜 뭐 기간을 코멘트를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화면상 이미지가 없어서 5월 12일 날 저점이 2,546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31일 날 고점이 2,685포인트였어요. 이때가 저점 대비해서 2,685를 가는 날짜가 총 14거래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14거래일을 나누기 2를 하면 7거래일입니다. 네네. 현재 4거래일 에서 5거래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 3거래일 정도가 기술적인 절반 패턴이 지나고 그 이후에 7거래일 정도에서는 우상향한 흐름이 나오면서 14거래일 상승했으니까 14거래일 하락할 것이다기보다는 7거래일 정도는 횡보, 가격 조정 살짝 횡보, 그다음에 다시 우상향 하는 흐름으로 6월 셋째 주, 넷째 주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급하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이 아니라 추세 하락 국면에 베어마켓에서 단기 반등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 큰 흐름에서는 올 그 9월 추석 전 될 때까지는 2,850에서 2,950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강보센터장께서는 이제 목돈연구소에서 여름 휴가를 갈 수 있다. 웃으면서 갈 수 있다. 네.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1차 트라이를 2,680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많이 우리가 그냥 그 이대로 2,700까지 갔으면 네. 했었는데 이제 다시 2,680에서 내려왔고요. 2,680은 그쵸. 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자리고 네. 파생 포지션상 강력하게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 구간에서 사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고점 자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런 구간에서는 계좌 관리로 해서 좀 수익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시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욕심만 내지 않으신다면 이번 여름을 좀 지나는 네. 흐름까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2,680을 했고 내려왔고 두 번째 2,670 트라이에 또 성공했고 이제 네. 지금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2,670을 또 간다면 네. 이번에 이제 뚫는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니까. 2,710에서 3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저는 네. 그 윗레벨까지도 보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전문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1년 가까이 목돈연구소에서 열심히 네. 활동해왔고 SNS 방송에서 10여 년 동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가 여기서 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네.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은 네.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코스피의 이번 트라이는 2,700 한 40선. 그게 또 공교롭게도 네. 4월 5일 고점 라인이고 또 공교롭게도 네. 120일 이동평균선 딱 그 만나는 그 자리까지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도전을 네. 트라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파생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네, 내일이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 네, 네, 이달 유독 외국인들이 네. 선물 누적 매도라고 하죠. 네, 네. 너무 많이 한 4만 계약을 이제 쌓아놓고 네, 네. 왜 이러는 거였을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에 비하면 이제 주가의 네. 낙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 내일 뭔가 버리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일단은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36912가 선물옵션 만기이고 네. 6월 달, 12월 달은 이 미스터 마켓이 마음 놓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제가 11년 동안 그래서 한 달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한 달 옵션 만기를 하루 지내면 1년 주가 흐름을 그 한 달에서 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생판에는. 예. 근데 이게 제가 144번의 이 옵션 만기를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미스터 마켓은 그냥 현재 흐름에서 글로벌 증시를 다른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좋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나오고 또 북한의 지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됐지만 네. 미스터 마켓이 원래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2,650은 웬만하면 지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개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네. 너무 상방으로 몰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조금 하방으로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닌가. 또 자기들도 엄청나게 하방을 하방으로 구축해놨으니까. 구축해놨고 네. 그렇게 해지를 했는데 이거 봐라 하면서 하방으로 더 물량을 넣고 안 주는군요.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옵션 포지션을 보면 2690에서부터 2650까지 콜 옵션을 어느 정도 실어놨는데 네. 이게 깡통에 가까운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2600에서 2640포인트 안에서 선물 옵션은 내일까지 내일까지 만기는 마무리가 되지 뭉개는군요. 않을까. 네. 큰 변동성보다는 양매도에서 위아래로 장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은 야, 이 장이 오늘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네. 아마 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땐 좀 많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 뭐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면 네. 우리도 진작에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파생 시장,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네. 지네들은 이제 떨어질 거라는데 엄청 베팅을 지금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네.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코스피를? 네. 그리고 콜로 상방으로 2,700 이상까지도 해놨는데 그거는 포기하고 하방으로 또 콜매도와 또 외국인 풋 옵션 매수를 해서 네. 또 합성 포지션으로 또 긍정적인 수익을 좀 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그렇게 네. 보내고요. 만기일이니까. 네. 모레는 또 모레 밤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니까 또 이제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될 텐데 네. 그 다음 주 미국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영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6월 셋째 주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진 네. 않았고 차트상 그렇게 확률적으로 6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가 추세다. 네, 추세 전환하는 다시 단기 추세로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또 많은 우리 네. 500만 더 될 수도 있을 것 요즘 같아요. 1,200만이라는 소리도 네, 이제 700만은 들었거든요. 네네네. 삼성전자 주주가 네. 있는데요. 삼성전자 가볼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이렇게 눌려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 방송을 하면서 네.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드렸냐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를 대비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위치보다 2% 정도 밑에 있다. 예.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는 위로 올린 건 누구냐? 다른 시총 종목이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눌리고 있냐?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의 정말 뭐 자금이 크신 분들의 네. 절반 이상이 네. 삼성전자의 뭐 50% 이상 다가 있죠. 다 갖고 있으시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포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삥 돌아갈지언정 결국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여름 향해서 71,000원, 73,000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샀다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뭐 너무 길어지면 배당 받는다는 생각으로 예. 좀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8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9만 원에 산 것도 아니고 6만 5천 원대 네. 지금 접근을 했는데 뭐 어떻습니다. 그래도 네. 이 6만 5천 원, 6만 4천, 6만 5천 라인이 지금 4번 트라이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에 네. 하면 여기가 네.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느냐라는 또 좀 희망 섞인 좀 질문을 던진다면요. 일단 언더슈팅은 열어놔야죠. 근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64,500원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해서 6만 초반짜리까지 뭐 얘기를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추 2,800을 넘어가는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실어줄 거고 다시 2,800에서 2,900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안 좋은 그러니까 월봉 주봉 차트에서 제가 그게 보여져서 좀 뭐 초반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 9월, 10월 정도 네네. 아니면 내년 상반기 1, 2월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7만 1,000원, 7만 3,000원 갔다가 6만 5천 원을 뭐 또 와요? 네, 2주 안에 한 1주 안에 막 쏟아지는 흐름이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삼성전자의 진바닥을 체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샀다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7만 1,000원, 7만 3,000원 구간까지는 그냥 9월 여름 휴가 때까지 쭉 한번 지켜보시고 네. 7만 원 근처도 안 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삼성전자 지금 6만 5천 원대인데 네. 뭐 무슨 걱정이 있으랴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이미 들어가신 분들인 네. 것이고
참 또 너무나 네. 희망을 줬기에 네. 또 그런 답답함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오늘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